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 최종 확정,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보상 제외. 설마 여러분의 실손보험은 괜찮으신가요? 세대별 대처법 총정리.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마침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가입자들의 기존 실손보험을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었고 제도 변경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추측이나 루머가 아닌 정부가 공식 발표한 최종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논란의 본질을 짚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 변화가 기존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 기반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의 의료 부담에 직결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을 낱낱이 짚어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왜 추진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와 버전에 따라 세부 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문제로 이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나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의 의료 쇼핑 현상이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 인력과 자원이 필수 의료보다 수익성 높은 비급여 영역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진료의 형평성 문제, 의료체계 왜곡 등 더 큰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결국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가의 역할 분담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개편이 불가피하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비급여 진료에 사용된 실손보험금은 2017년 4조 8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8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불과 6년 만에 약 70%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의 재정적 부담과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2023년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이 두 항목만으로 전체 비급여 청구 금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 비급여 항목에는 명확한 표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크고 그만큼 과잉진료나 부당 청구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의 경우 가장 저렴한 병원에서는 1회당 8,000원 수준이지만 가장 비싼 곳에서는 무려 50만원까지 청구되는 등 가격 차이가 무려 62.5배에 달합니다. 또한 허리디스크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성형술의 경우에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80만원까지 19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기준이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10% 미만에 불과했던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보험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고 그 부담은 모든 성실한 가입자분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자 금융당국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결국 이번 개편과 같은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게 추진된 것이죠. 이번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바로 강제 전환 여부였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유리한 조건에 실손보험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확정된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기존 계약을 정부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즉, 여러분께서 원치 않는 한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5세대 실손으로 강제 전환되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눈여겨볼 중요한 변화는 전환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려 할 때 정신과 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야 됐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 과정에서 전환이 거절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심사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병력 때문에 망설여졌던 분들께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현명한 판단을 위한 기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각 항목별로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요. 팩트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해 보신 분들이라면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급여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의료 남용 우려도 적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4세대 실손보험처럼 자기부담률 20%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 즉 통원 치료를 받을 때는 조금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병원비의 20%랑 병원별로 정해진 공제금액 만원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 이것만 내면 됐는데 5세대부터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추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로 정해진 치료를 받으면 5세대 실손 가입자는 자기부담률도 50%가 되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던 재앙절개 수술 때 발생하는 급여 비용도 이제는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인 비급여 항목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나누어서 보장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했거든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로 지정한 중증 질환의 비급여 보장은 기존 4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간 5천만 원의 한도가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일 때 자기부담금이 30% 또는 3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계산돼서 최대 약 1,500만 원까지 부담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5세대에서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중증질환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환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자기부담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 변화이죠. 그렇지만 비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 쪽은 상당히 위축됩니다. 구체적인 변화는요. 연간 보상 한도가 4세대 기준으로 한도 5천만 원, 5세대 실손은 1,000만 원으로 5분의 1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1회당 보장 한도는 4세대 기준으로 없거나 높거든요. 그런데 5세대 실손은 300만 원 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즉 말해서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를테면 600만 원의 치료비를 1회 만에 하면 300만 원이 한도이니 나머지 300만 원은 오로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2회로 나누어서 하면은 300만 원이 두 번이니 한도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보험금 청구를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 질환 관련 비급여 보장이 크게 줄어들면서 특히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항목은 사실상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실손보험이 경증,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역할에서 거의 손을 떼는 수준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복잡하게 바뀐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보험상담소에서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보험 현황을 꼼꼼히 살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보험료를 무리 없이 감당하고 계시고 보험료 때문에 대출 등 추가 부담을 고민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장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실손보험보다도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올렸던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시리즈에서도 1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꼭 유념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평생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보험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40세에 가입했을 당시에는 부담 없던 보험료도 60세, 70세가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부터 실손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에서는 약 66%가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에 70세가 되면 26.5%, 80세에는 겨우 1.1%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처럼 유지율이 크게 낮아지는 주된 이유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실손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거나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보험료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 가입해서 재가입을 통해 5세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이제 보다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한편 절약한 보험료를 진단비, 수술비 등 주요 보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리모델링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세대 실손보험으로 매달 약 2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면 성별이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금액을 4세대 혹은 앞으로 나올 5세대로 전환해서 월 보험료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처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한 15만원, 17만원 이런 식의 예산은 진단비, 중증질환 치료비, 수술비 등 핵심 보장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갱신 시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올라갈 걱정 없이 노후까지 안정적인 보장 체계를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다행히도 강제 전환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지만 비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이 과거처럼 모든 병원비를 다 커버하는 만능보험이 아니라 암이라던가 중대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책임지는 핵심 안전망으로 그 역할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실손보험 하나에만 기대기보다는 축소된 보장 부분은 비갱신형 종합보험 등 다른 보안 상품으로 채워나가면서 더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비 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개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과 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